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회전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학습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체의 생성 원리, 즉 회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꼭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놓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이해하고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회전체의 구성 요소, 회전축 모선 등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전체의 성질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단면의 모양이거든요. 이것을 상황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포인트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가보실게요. 회전체, 자,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 등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 그 입체 도형을 우리는 바로 뭡니까? 회전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저 아이가 누구죠? 보여지는 그 구조로만 보면 원기둥이죠. 원기둥을 회전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이 문장에 그대로 맞춰볼게요.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개 중에서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렇죠? 직사각형인 거죠. 축이 있습니다. 한 직선을 중심, 바로 이 직선이 뭐냐면 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직선이잖아요?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딱 붙여요. 제가 뭐라고 했죠? 딱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붙인 거부터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꽉 이렇게 채워졌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최소한 한 바퀴 돌려야겠죠. 한 바퀴 이상 돌려도 되긴 해요. 입체만 만들면 되니까요. 어쨌든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체도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원기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왜 그런가요? 이제 중요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회전축의 수직인 선분, 이 길이가 다 어때요? 일정하죠.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정한 길이가 계속 돌아가서 차곡차곡 원을 쌓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의 원이 높이만큼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기둥이잖아요. 이렇게 고등과정까지도 확장지어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나요? 자, 두 번째는요. 얘 누구예요? 보여진 전체 입체 도형은요? 원뿔 맞습니다. 그 원뿔은 도대체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얻어냈을까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에 딱 붙여서 이것을 한 바퀴 이상 돌리면 되겠죠. 그 말은 한 바퀴 덜 돌리면 다른 거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회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를 회전을 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인데 특별히 우리가 원뿔을 만들 거라면 그 결과물이 원뿔이려면 직각삼각형인데 꽉 채워진 직각삼각형인 거죠. 직각삼각형을 직각긴 두 변 중에 한 변을 축에 붙여서 돌려야 돼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 수직인 선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도 없이 생기겠죠. 물론 여기 저 위에는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요. 얘를 한 바퀴 돌리면 뭐가 생기죠? 원이 생기죠. 원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착착착 생기니까 원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축의 수직인 선분이 돌아간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는요? 구는 그렇죠. 반원을 꽉 채워져 있는 반원, 즉 이 평면 도형을 그대로 돌리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축의 수직인 이 선분들, 축의 수직인 선분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원이 생기잖아요. 그 원들이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여기는 완벽하게 선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이 축이가 만나는 점이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반지름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돌아가서 원이 되는 거죠. 쌓여서 쿠를 만드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어떠한 평면 도형을, 어떠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샘플을 특별히 원기둥을 만들었다, 원뿔을 만들었다, 그리고 구를 만들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러려면은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려내냐 그것도 거꾸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을 축에 붙여서 돌렸을 때 원기둥, 직각삼각형은 직각기 두 변 중에 한 변을 축에 붙여서 돌렸을 때 원뿔, 구는 반원을, 지름을 축에 붙여서 돌렸을 때 구. 이렇게 어떤 평면 도형에 어떤 선분을 축에 붙여서 돌렸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그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예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요, 제가 여기다가 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반원을 딱 붙였지만 얘를 축에서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정도 띄워볼까요? 얘가 하나의 반원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여기는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선분이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원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의 수직인 선분이 돌아가서 원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요, 여기만 선분이 존재하지 여기는 선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축의 수직인 이 선분을 생각해서 얘가 돌아가는 걸 생각한다면 반대편에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찍히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채워져 있는 선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이 될 것이고, 단 여기 선이 없으니까 비어 있겠죠? 뚫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너츠 형태의 모양이 쌓이면서 입체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이긴 한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겠죠. 그러면은 얼마큼이 뚫려 있느냐? 이 원기둥만큼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하면서 포인트 짚어드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축의 수직인 선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그 선분이 축으로부터 수직이긴 한데 이게 다 채워진 선분인지, 선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파악하시면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차이점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딱 붙은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볼까요? 요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요런 아이를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반대편에 요만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럼 중간에는 요만큼의 원 기둥이 여기서 보면 뚫려 있고, 채워져 있는 건 이런 식의, 즉 원뿔대 모양에서 중간에 원 기둥이 빠진 모양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원뿔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실게요. 넘어가 주세요.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축, 즉 원뿔이 있었는데, 회전체라고 보지 마시고요. 원뿔이 있었는데 밑면에 평행한 평면 잘랐어요. 이렇게. 뿔이 아닌 나머지 쪽, 원뿔이 아닌 쪽,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뿔대인 거죠. 저희가 다면체 할 때요, 제가 각뿔대 설명드렸습니다. 동일해요. 뿔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 잘라내고 뿔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뿔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뿔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뭘 설명드리려고 한다면요, 그 원뿔대는 어떠한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야 원뿔대가 나올까요? 바로 이거죠. 사다리꼴. 그런데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라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이 이렇게 그죠? 여기 수직이 되는 선분 있죠? 즉 평행하는 두 선분 사이 거리가 바로 축에 딱 붙어서 얘가 돌아가야지만 이러한 형태의 원뿔대가 나오겠죠. 이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축에 직각삼각형이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떨어져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 똑같이 데칼코마니 찍히겠지만 솔직히는 축의 수직인 실제 존재하는 어떤 선분이 돌아갔냐라고 친다면 이 선분이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돌아갔지만 실제 여기는 이만큼, 이 선분이 돌아간 만큼은 뚫려 있는 거다. 여기도 이만큼이 뚫려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점선으로 나중에 입체 그릴 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돌리긴 했지만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은 전체 구도는 모양은 원뿔대 모양이지만 가운데는 원기둥만큼이 뚫려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그런 회전체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회전체인 건 맞아요. 평면 도형을 회전해서 만든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체는 맞지만 뚫려 있는 회전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뚫려 있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변형된 것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회전체에 대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성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엇을 돌린 거라고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 얘는요, 직각삼각형 중에서 직각인 두 변 중 한 변을 딱 붙여서, 맞죠? 얘는요, 반원을 지름 딱 붙여서 회전. 회전체를 이번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경계. 그 단면이 아니라 단면의 경계. 경계란 말을 꼭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축의 수직인 선분이 돌아갔다. 축의 수직인 선분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수직인 평면, 좀 찌그러졌죠?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모양이 위에서 들여다봤을 때 뭐인 것을, 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꽉 채워졌으니까 원인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다시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 바퀴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편에 이만큼이 채워질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뚫려있는, 여기는 점선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뻥 뚫려 있어요. 채워져 있는 거는 이만큼만 채워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싹 잘라버리면 여기가 단면이 되겠죠. 그러면은 뻥 뚫려 있는 단면이긴 하지만 뻥 뚫려 있는 건 솔직히 얘가 원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너츠 모양이잖아. 하지만 이 단면의 경계, 그래서 경계란 말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단면의 경계는 완벽하게 원인 거는 편함이 없죠.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이번에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인 선대칭 도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르는 거니까 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세로로 잘랐다 보시면 돼요. 아까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자르면 잘라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반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단면은 바로 뭐가 돼요? 요만큼이 그 단면이 되겠죠. 그 단면은 뭡니까? 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선대칭 도형인 거죠. 그러니까 축이 그 도형의 절반 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 자체가 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생긴 저 삼각형은 죄다 다 합동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느냐, 회전축에 수직하게 자르느냐, 어떻게 자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는 그 단면이 모두 합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포함하게 자르냐 차이점인 거니까요. 어떻게 자르든 그 아이는 모두 합동인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은 그 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포함하게 잘라요. 그럼 얘도 원이 보일 건데 이 원 또 얘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죠. 근데 구는
구요, 구. 구는 좀 특이하죠. 구는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든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든 항상 뭐예요? 원이 되는 거죠. 특이한 아이는 따로 정리하게 하는 거죠. 유일하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고 포함하는 평면 잘라도 항상 원인 아이는 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서 잠깐요. 축을 포함하느냐 축의 수직이냐로 자를 수 있지만 다르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원뿔을 이 벽면으로 잘라요. 비스듬하게. 그러면 생기는 이 단면은 원일까요? 아닙니다. 원 아니에요. 쟤는 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실생활 문제로 넘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다음 주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즉, 축을 기준으로 축의 수직인 선분이 돌아가서 그들이 쌓여 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전체의 원리거든요. 그렇다면 컵은요? 어떤 평면 도형을 완벽하게 회전시켜서 저 모양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이 손잡이 때문에 뭘 축으로 어떻게 잡아서 돌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니죠. 책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회전체이려면은 옆면이 곡면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얘는요? 그렇죠. 이 가운데를 축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럼 단면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러한 평면인 거죠. 이러한 평면을 한 바퀴 돌리면 그릇이 나오죠. 그래서 혹시 도자기를 빚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짝 저는 한번 배워보긴 했는데요. 그쵸. 직업의 특성상. 도자기 그거 만드는 거 이게 돌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물레라고 하나요? 그걸 돌리면서 머릿속으로 이거 원기둥이. 이거 원뿔. 이거 원뿔 대박 이러면서 했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물은 솔직히 완벽한 회전체가 아닌 좀 그지 같은 아이긴 했지만 네. 자, 이번에는 얘는요. 구죠. 축을 기준으로 무엇을 반원을 회전시켰을 때 바로 구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지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앞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리게 할 수 있는 또 이미지 찾을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무료 이미지도 많고요. 실제로는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조금 재미진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그려볼 수도 있고요. 찾아볼 수도 있고요. 찾은 것을 친구들끼리 이렇게 조별을 나눠가지고 이게 어떤 걸 회전시킨 거야? 어떤 평면도형을 회전시킨 걸까라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죠. 학생들마다 교과서가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각자 가지고 오게해서 찾아보시게 하는 훈련을 꼭 하도록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자주 실수하는 개념입니다. 회전축과 모선을 혼동하는 경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서 얻은 입체 도형이 되는 거잖아요. 모선은 옆면을 이루는 선들이 모선인 거잖아요. 여기가 회전축인 거죠. 그렇죠? 자, 구는 밑면이 없습니다. 자, 구는 밑면이 없다라는 거. 자, 모선은요? 밑면이 있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인데 자꾸 모선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선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줄 필요가 있죠. 자, 밑면이 있는 회전체 원뿔이나 아니면 원기둥이죠. 이런 거. 그래서 옆면을 만드는 이 선분들이 모선인 거죠. 그 말은 구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구에는 모선이 있나요? 구에는 모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른 단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 원뿔, 구 각각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모는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회전했을 때의 결과물, 회전하기 전에 평면 도형을 축에 붙인 도형을 돌렸을 때다. 떨어진 형태에서 돌렸을 때를 관찰하시게 하시고 표현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회전세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살펴봤던 입체도형들에 관련되어 있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때문에 입체도형에 대한 정확한 구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실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계산한 파트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